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경고 문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다른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영포자를 위한 자력 갱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전치사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좀 실전적으로 실제 전치사를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느냐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요 4개를 슬라이드 한 장에 정리를 할 거고요. 요 3개를 또 슬라이드 한 장에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3번하고 4번에 해당하는 건 영상을 좀 따로 찍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보이시는 7개 정도만 2개 슬라이드 정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 전치사 8개 슬라이드 하나에 정리를 해드렸던 거 기억하신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좀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 화면을 잠깐 지우겠습니다. 왜 안 지워지니? 잠깐만요. 자,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이 출발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쪽 끝이 도착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죠? 도착지에 가서 완전히 닿으면 to를 씁니다. 이해하세요? 가서 완전히 닿을 때는 to를 씁니다. 근데 가긴 갈 건데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그럴 때는 for를 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착지를 갈 게 아니에요. 도착지를 갈 건 아닌데 가는 방향이 그거하고 맞아요. 그땐 toward를 써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세요는 요걸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도착지하고 상관없이 출발지가 어딘지를 나타낼 때는 from을 써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가서 닿으면 to, 가긴 갈 건데 아직 닿지는 않았어. for. 그 다음에 그 방향이 그냥 맞을 뿐이야. 내가 그쪽으로 가진 않아. 그 방향을 향해서 toward. 출발지가 여기야 from.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맞아요. 중요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쓰겠죠. to하고 for하고. 그죠? 그리고 from도 2개 그리기엔 좀 아깝고 한 2개 반 정도? 그리고 toward는 아마 자주 쓰지는 않으시겠지만 적어도 들었을 때 이 느낌이다 라는 거는 뭐 물론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o는 닿잖아요. 그죠? 가서 닿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래서 어디 어디까지가 될 때도 있고 어디 어디에 혹은 사람한테 누구에게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쵸? for는요. for는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쪽을 향해서. 그래서 뭐뭐를 향해서 라는 뜻으로 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뭐예요? 뭐뭐를 위해서도 가능하죠. 그죠? 이쪽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꿈을 향해 간다. 꿈을 위해서 나아간다. 그런 식으로 말이 살짝 비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다르지 않죠. 그리고 이제 보통 for는 어디 어디 앞에라는 근본적인 뜻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하고 맥락이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앞에 완전히 딱 닿게 두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쪽을 향해서 이 앞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for는 그래서 뭐뭐를 위해서가 아니라 때문에라는 뜻이 될 때도 있죠. 물론 요거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쓰였을 때이기는 한데 요거는 구체적인 설명은 접속사에 대한 설명이 한 번 더 들어가면 그때 이어나가서 할게요. 그리고 toward는 말씀을 드렸고 from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출발 혹은 근원 발생에 대한 언급을 할 때 from을 쓰죠. generate from 뭐 이런 식으로 graduate from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2하고 4는 제가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하나 더 드릴게요. 제 얼굴 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비디오는 잠깐 옮겨 두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학교 1학년 교과 과정인 건데 그 보통 수여동사라고도 하고 뭐 사형식 동사라고도 하죠. 뭐 있나요? 이거 좀 쓸게요. 뭐 send, 그 다음에 give, 그 다음에 뭐 offer, 그리고 이쪽으로는 buy, 그 다음에 cook, 혹은 make, 그리고 또 밑으로 들어가면 ask가 있기는 합니다만, 자, 아마 한 번쯤은 다 배우셨을 거예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근데 바꿀 때 어떤 전치사를 써야 하느냐. 요거 필수 암기사항이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들을 다 나열을 할 건 아니고 전치사 2하고 4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맨 윗줄에 쓴 거는 전치사 뭐 쓰나요? to 쓰죠. 두 번째 거는 for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of를 쓰는데 of에 대한 설명은 오늘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언급만 드리고 뺄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랑 지금 제가 이 전치사 꺼낸 거랑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자, send 보내는 거, give 주는 거, offer 제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물이 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닿죠. 그땐 to를 쓴다라는 거예요. 닿으니까 to예요. 근데 사주는 거, 요리해주는 거,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어때요? 가긴 갈 거지만 닿진 않죠.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예문을 그러니까 많이 예문을 쓰긴 조금 시간상 그렇고 요거랑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I gave a flower to her. 그러면 나는 꽃을 그녀에게 준 거죠. 이 꽃은 그녀에게 닿죠. 이 동작은 여기까지 닿아야 완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to를 써요. 하지만 I 예를 들어서 cooked 내가 요리를 좀 했어. cooked 뭐 a salad 샐러드라고 할까요? a salad 그 다음에 for her 여긴 왜 for를 써요? 내가 요리하는 샐러드를 요리하는 이 동작이 직접적으로 그녀한테 닿진 않습니다. 그죠? 요리를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가 맛있게 받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요리를 해놨다가 가지고 있다가 뭐 박스에 담아서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 가긴 갈 건데 이 동작이 바로 이렇게 연결은 안 돼요. 하지만 주는 동작은 직접적으로 여기하고 연결이 돼요. 그 의미 차이 때문에 지금 4형식하고 3형식 스위치식인데 그때 쓰는 전치사가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물론 뭐 이것도 이게 주려고 했는데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땐 gave를 안 쓰고 어떻게 쓰겠어요? try to를 쓰겠죠. 내가 try to give 주려고 했는데 안 받았다. 이렇게 이미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지금 제가 이것저것 영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아마 수여동사 지금 이 얘기는 그 사형식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한 번 더 겹치게 될 겁니다만 조금 끌어당겨서 전치사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 번 정도 더 끌어왔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요, 제가 전치사 at하고 in하고 on을 세 개를 한꺼번에 설명을 할 건데 일단 at하고 in만 비교를 했어요. on은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전치사 at은요, 점이에요. 점을 찍겠다는 얘기예요. in은요, 공간 혹은 범위를 그렇게 두겠다는 거예요. 옛날, 진짜 아주 옛날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at은 보통 좁은 장소,
그리고 이는 보통 넓은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헛소리죠. 오, 너무 발언이 센가요? 요즘 나오는 문법 책에도요, 이렇게는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섞여 있어요. 문법책 중에 아직도 이 설명을 따라가는 설명이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설명을 하는 책이 지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S는 좁은 장소, E는 넓은 장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냥 시끄럽다 그러고 버리시면 돼요. 그치? 제가 시켰다 그러진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자, 예문 들어볼게요. 제 방이 넓으면 in my room이고 제 방이 좁으면 at my room인가요? 아니죠.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디서 어디까지를 좁은 장소라고 할 거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넓은 장소라고 할 겁니까? 상대적으로. 말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기엔 너무 애매하죠. 그래서 이 설명 버리시고요. 설명 버리시고요. 지금 요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at은 점을 찍듯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look at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보긴 보는데 너한테 한 점을 찍듯이 딱 집중을 해서 응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stare도 stare 응시하다라는 뜻도 대놓고 s죠. 그죠? 같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땐 보통 뭐 at this point라고 그러죠. 이해가셨습니까? at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at이라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의 그림, 요런 느낌이 at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는 반대로 어떤 범위나 공간 이 안쪽에 있는 걸 in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 안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확장할 수 있나요? 어떤 범위 안에. 그죠? in, my room 뿐만이 아니라 학문적인 영역 아니면 뭐 비즈니스의 영역 이런 것도 다 in 쓰죠. in my territory 이런 식으로 쓰죠. 그리고 또 in 따라서 그러니까 in ing를 뭐뭐 함에 있어서 뭐뭐 할 때 이렇게 되죠. 이런 동작, 행동의 범위 안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대목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요. 제가 앞전 정치사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뭐 왜 암기는 필요 없고 뭐 이해만 하면 된다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은 안 해요. 이해하셨으면 외우면 돼요. 그리고 이해하고 계시면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저는 연습 반복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암기하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누가 저한테 OX라고 물어본다면 저 YES라고 대답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그래서 이해됐네?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네. 제가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언급을 좀 하고 싶어서 꺼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at하고 in에 대한 비교를 일단 했어요. 다음에 넘어가면 자, 요거는 제 화면 다시 한번 지우고 봐주세요. 이거를요, 지도를 위에서 내려다 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지도를 위해서 이게 건물이에요. 지금 제가 살짝, 그리고 요게 건물이에요. 어떤 빌딩 같은 거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요 별표 친 거를요, 그 버스 정류장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버스 정류장. 이걸 버스 정류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는 그냥 도로죠, 도로. 여기는 그냥 도로죠. 이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버스 정류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일단 버스 정류장은 버스 스테이션이 아니고 버스 스탑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at the bus stop이라고 그러죠. 그죠? 왜요? 지도상에서 버스 정류장은 표시를 어떻게 해요? 공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점으로 표시해야 되잖아요. 제가 점을 찍기가 애매해서 별표를 넣기는 했습니다만, 그죠? 지도 위에서 위치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게 맞습니까? 점이 맞기 때문에 어떤 전치사를 쓰는 게 맞아요? 포인트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위치 표시만 갖고 있어요. at을 씁니다. 지우고 나서 버튼을 잘못 건드렸는지 지우려고 하다가 이렇게 휙 날아가서 조금만요.
앞에 했던 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점으로밖에 표시가 안 되면 at을 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간 안에 있으면은요, in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in the build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비에 있을 때도요, I'm in the lobby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비에. 이해가 가셨나요? 문은요, 게이트는 어떻게 해요? 사실 제가 그림을 네모나게 그리긴 했습니다만 게이트는 공간을 갖고 있진 않죠. 위치만 갖고 있죠. 그러니까요. at the gate라고 그러죠. in the gate라고 얘기를 하면요. 문 안에, 문 어디, 뭐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표시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o는 언제 쓰느냐? o는 원래 어디 위에 있다라는 뜻이죠.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o는 원래 어디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상에서 도로 위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또 화면이 말을 안 들어서 잠시 정돈하고 다시 녹화합니다. 자, 위치, 도로는 공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영역이나 범위처럼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at처럼 어떤 위치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on을 쓰죠. 그래서 on the road라고 그러죠. on the way, on the road, 뭐 on the street 이렇게 쓰죠. 세 개가 비교가 되시나요? 점만 찍겠다. at 공간 안에 있다. in 그게 아닌 경우의 수, 도로 같은 경우의 수는 on이라고 위치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at, in, on 세 개 구분 가시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at하고 in하고 on에 대한 이 전치사의 뜻이 어디까지 전염이 되냐면 시간에 대한 표현으로도 전염이 돼요.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을 옮겼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수직선을 시간에 대한 수직선이라고 잠깐 생각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뭐 10시, 뭐 11시, 12시, 오후 1시, 2시, 3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수직선상에서 그러니까 왜 그 서양 사람들은 시간을 직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수직선상에서 지금 10시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점 찍어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뭐 오후 2시에 점 찍어야 되죠, 그죠? 점 찍는다면 뭐라고요? 점 찍으면 예시예요. 그래서 10시에는 at 10, 뭐 오후 2시에는 at 2 p.m., 2 p.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뭐 2시간 이렇게 하면 범위로 잡아야 되죠. 2시간 범위를 이렇게 잡아야 되죠. 조금 다시 그려볼까요? 범위를 잡으려면 뭐 12시부터 3시까지면 3시간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잡혀요. 제가 범위가 잡히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시각을 나타내는 표현이 at이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in이 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문법책 같은 데 보면은 뭐 at은 정확한 시각, in은 뭐 상대적으로 긴 시간, o는 뭐 그 중간 시간 이렇게 하는데 중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원래 at하고 in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표현은. 그래서 나머지는 다 in이에요. in the morning, 뭐 in the evening. 그죠? 그거는 범위잖아요. 저녁 시간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하나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요거를 날짜를 가르친다고 해볼게요. 이거는 1일 1일이라고 하면 더 헷갈리겠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직선을. 그리고 요거를 뭐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표시 어떻게 하겠어요? 수요일을 표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점 찍어야 되죠. 여기서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점이니까 at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안에 이미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으로 찍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in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 on을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이거하고 이게 둘 다 어디 애가 될 수도 있어요. 1시에, 2시에, 주말에, 월요일에, 토요일에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시계를 봐갖고 어떤 시각 같은 게 딱 점 찍어가지고 콕 집어서 표현을 할 때는 애를 쓰지만 그냥 약간 그렇다고 인을 쓰기에도 애매한 두리뭉실한 달력의 날짜를 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온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자주 보는 게 뭐겠어요? 시계 아니면 달력이잖아요. 그래서 시계에 점을 찍으면 애시고 달력에 점을 찍으면 온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의 긴 시간, 그 나머지의 범위를 갖는 시간에 대한 표현은 전부 다 인을 써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보통 문법책에서 at은 시각, 뭐 o는 짧은 시간, 이는 긴 시간, 이거 짧은 시간, 이거는 긴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뒤집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침이 in the morning이죠. 그죠? 아침이 in the morning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에는요? on Sunday죠. 맞아요? 어느 게 더 긴 시간이에요? 이게 훨씬 더 긴 시간이에요. 그쵸? 이거 아침, 점심, 아침, 점심, 저녁 다 더해야 요거 하루 나오는데 이게 짧은 시간이고 이게 긴 시간이라고요? 이런 설명되어 있는 거는 버리시면 돼요. 그건 지금. 제가 시켰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at과 in의 어떤 장소나 위치를 표현하는 표현법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법으로 그대로 다 내려와요. 단지 on은 이걸로도 안 되고 이걸로도 안 될 때 on 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표현도 마찬가지로 at이나 on으로는 조금 애매한 게 on을 써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 학생분들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시험 칠 때 특정 날짜를 나타내는 전치사 묻는 질문은 정답이 전부 다 on이에요. 왜냐하면 on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at, in 사이 중간 어디 애매한 거를 표현할 때 쓰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오늘 화면이 자꾸 들쭉날쭉해서 슬라이드를 몇 번 나눠서 설명을 하기를 차라리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넘길게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 몇 가지 더 중요한 전치사가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까지 다 끝나면 제가 총 정리하는 예문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o는 닿잖아요. 그죠? 가서 닿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래서 어디까지가 될 때도 있고 어디에 혹은 사람한테 누구에게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쵸? for는요. for는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쪽을 향해서. 그래서 뭐뭐를 향해서 라는 뜻으로 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뭐예요? 뭐뭐를 위해서도 가능하죠. 그죠? 이쪽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꿈을 향해 간다. 꿈을 위해서 나아간다. 그런 식으로 말이 살짝 비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다르지 않죠. 그리고 이제 보통 for는 어디 앞에라는 근본적인 뜻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하고 맥락이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앞에 완전히 딱 닫게 두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쪽을 향해서 이 앞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for는 그래서 뭐뭐를 위해서가 아니라 때문에라는 뜻이 될 때도 있죠. 물론 요거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쓰였을 때이기는 한데 요거는 구체적인 설명은 접속사에 대한 설명이 한 번 더 들어가면 그때 이어나가서 할게요. 그리고 towards는 말씀을 드렸고 from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출발 혹은 근원 of를 쓰는데 of에 대한 설명은 오늘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언급만 드리고 뺄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랑 지금 제가 이 전치사 꺼낸 거랑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자, send 보내는 거, give 주는 거, offer 제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물이 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닿죠.
그땐 to를 쓴다라는 거예요. 닿으니까 to예요. 근데 사주는 거, 요리해주는 거,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어때요? 가긴 갈 거지만 닿진 않죠.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예문을 그러니까 많이 예문을 쓰긴 조금 시간상 그렇고 요거랑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I gave a flower to her. 그러면 나는 꽃을 그녀에게 준 거죠. 이 꽃은 그녀에게 닿죠. 이 동작은 여기까지 닿아야 완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to를 써요. 하지만 I 예를 들어서 cooked 내가 요리를 좀 했어. cooked 뭐 a salad 샐러드라고 할까요? a salad 그 다음에 for her 여긴 왜 for를 써요? 내가 요리하는 샐러드를 요리하는 이 동작이 발생에 대한 언급을 할 때 from을 쓰죠. generate from 뭐 이런 식으로 graduate from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to하고 for는 제가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하나 더 드릴게요. 제 얼굴 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비디오는 잠깐 옮겨 두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학교 1학년 교과 과정인 건데 그 보통 수여동사라고도 하고 뭐 사형식 동사라고도 하죠. 뭐 있나요? 이거 좀 쓸게요. 뭐 send 그 다음에 give 그 다음에 뭐 offer 그리고 이쪽으로는 buy 그 다음에 cook 혹은 make 그리고 또 밑으로 들어가면 ask가 있기는 합니다만 자 아마 한 번쯤은 다 배우셨을 거예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근데 바꿀 때 어떤 전치사를 써야 하느냐 요거 필수 암기사항이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들을 다 나열을 할 건 아니고 전치사 to하고 for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맨 윗줄에 쓴 거는 전치사 뭐 쓰나요? to 쓰죠. 두 번째 거는 for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자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이 출발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쪽 끝이 도착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죠? 도착지에 가서 완전히 닿으면 to를 씁니다. 이해하세요? 가서 완전히 닿을 때는 to를 씁니다. 근데 가긴 갈 건데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그럴 때는 for를 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착지를 갈 게 아니에요. 도착지를 갈 건 아닌데 가는 방향이 그거하고 맞아요. 그땐 toward를 써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세요는 요걸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도착지하고 상관없이 출발지가 어딘지를 나타낼 때는 from을 써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가서 닿으면 to 가긴 갈 건데 아직 닿지는 않았어 for 그 다음에 그 방향이 그냥 맞을 뿐이야 내가 그쪽으로 가진 않아 그 방향을 향해서 toward 출발지가 여기야 from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맞아요. 중요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쓰겠죠. to하고 for하고 그죠? 그리고 from도 두 개 그리기엔 좀 아깝고 한 두 개 반 정도? 그리고 toward는 아마 자주 쓰지는 않으시겠지만 적어도 들었을 때 이 느낌이다 라는 거는 뭐 물론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경고 문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다른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영포자를 위한 자력 갱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전치사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좀 실전적으로 실제 전치사를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느냐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요 4개를 슬라이드 한 장에 정리를 할 거고요. 요 3개를 또 슬라이드 한 장에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3번하고 4번에 해당하는 건 영상을 좀 따로 찍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보이시는 7개 정도만 2개 슬라이드 정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 전치사 8개 슬라이드 하나에 정리를 해드렸던 거 기억하신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좀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 화면을 잠깐 지우겠습니다. 왜 안 지워지니? 잠깐만요.